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년도 예산이 난항 끝에 어렵사리 통과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서 예산 정국을 겪으시면서 느끼신 소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과 시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470조 예산이 얼마 전에 통과했습니다. 슈퍼 예산이라고 하죠. 네. 그렇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생긴 이후에 가장 늦게 통과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지켜낸 일자리 예산입니다. 취약계층, 서민,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경제 활력을 위한 포용적 성장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반도 평화 예산이라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예산 전국에 들어가면 거의 뭐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각각의 지역구와 또 어떤 단체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또한 300개 가까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들의 이해가 얽혀져 있는 전쟁들을 방불케 하는 예산 전국이었는데요. 저희 광주시도 한 달 전부터 많은 관련 공무원들이 국회를 출입을 했었는데 저희 의원실 같은 경우는 거의 10일 넘게 광주 지역 공무원들과 함께 거의 뭐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산 전쟁을 함께 치렀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우리 지역 내년도 예산 확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광주 2019년 광주 국비 총 예산은 2조 2,102억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2천억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네. 역대 최고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번 예산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관련된 예산을 증액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59억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직 타결은 보고 있지 못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 110억 원을 확보한 것 또한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언급하신 이제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그리고 광주형 일자리 관련 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도 많고 또 탈도 많았던 그런 예산들인데요. 그 과정에 대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정말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예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재부와 문체부에서 기존 협약서를 근거로 해서 완강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난 9월에 당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예산도 부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예결위 회의 때는 제가 질의를 하고 총리께서 당연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 당 이해찬 당대표, 원내대표도 당연히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관련 부서인 기재부와 문체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상임위인 문체위원회를 통과한 85억 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다라고 하는 선에서 요지부동이었죠. 네. 그래서 최종 예산안 통과 3일을 남기고 이제 상황을 좀 반전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259억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예산 또한 좀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안 통과가 되기 최종 이틀 전에 네.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당 내부에서도 과연 광주형 일자리를 지켜야 하는 예산이냐라고 하는 회의론이 네. 꽤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당 지도부와 의원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지금은 실패했지만 광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다행히 110억 원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을 살려냈습니다. 네. 이 밖에도 또 2019년 예산안 가운데 광주 산업이나 또 눈에 띄는 중점 투자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원래 들어가 있는 예산이 많았었는데요. 증액되거나 신설된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광주 미래 먹거리 사업과 관련해서 55억 원 정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아시아문화전당 사업이 참 지지부진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216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SOC 사업으로 해서 총 1,181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조금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경전선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경전선은 광주 성종과 순천을 잇는, 그렇게 해서 부산까지를 잇는 철도 노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이 노선이 80년이 넘었습니다. 개량이 안 됩니다. 네. 일제 때 만들어져서 그대로 되고 있는 거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함으로 해서 사업이 대단히 불투명했었는데 이걸 다시 살려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립국악원 광주 분원을 유치하기 위한 네. 예산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립국악원이 광주에 유치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KBC 뉴스에도 나오던데 네. 전국 최초 장애인 수련 시설, 네. 더군다나 세워진 곳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가니로 상징되는 네. 인하 학교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뿌듯한 예산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예산도 확보한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은 네. 트라우마 센터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반영이 못 됐는데 내년에는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예산이 정부안보다 이제 4천억 원 넘게 깎인 26조 7억 원으로 확정이 됐는데요. 네. 대부분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서 좀 삭감돼서 한편에서는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여와 야가 격돌을 할 때 핵심적으로 쟁점이 붙었던 예산 중에 하나가 일자리 예산입니다. 네. 그래도 저희로서는 그래도 4천억 정도의 삭감만 돼서 다소 선방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 또한 지역의 기묘한 SOC 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지역이 될 거고요. 또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복지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서 14.7%가 증가가 돼서 최초로 70조를 돌파를 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보도가 많이 되다시피 아동수당 문제, 네. 9월부터는 7살 미만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 또 장애인연금 같은 것들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영 지원을 위한 예산 또한 확보를 했습니다. 네. 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30%대에서 40% 초반으로 많이 하락했는데요. 2020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지지율 회복은 민주당의 커다란 과제일 것 같은데 원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뭐니 해도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역대 정부의 2년 차의 대통령 지지율 또 집권당의 지지율과 비교하면 대단히 높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네. 경향적인 추세로서는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20대 젊은층 네. 계층으로 봐서는 연령층으로 봐서는 그다음에 또 자영업자 이쪽에서 많이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470조라고 하는 수포 예산 또 그중에서도 일자리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민 생활들을 안정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더욱더 많이 확대를 해서 저희의 지지도를 다시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통과돼서 이제 발의는 됐으나 아직도 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 상황의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결국 다른 당에서는 모두가 추천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에서만 추천이 되지 않아서 네. 현재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의 임기가 다음 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주면 새 대표가 예. 뽑히죠. 제가 누차에 걸쳐서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 전에 새로운 그 관련 위원들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을 해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뭐 윽박 지르기도 하고 예. 읍소도 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김성태 원내대표의 손을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가 많은데요. 또 예산 전국도 끝나고 했기 때문에 그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들어서면 저로서는 또 광주로서는 이 문제가 최우선 해결 과제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한 1분가량 남았는데요. 앞으로의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으신가요? 광주가 성공적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또 내년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잘 치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면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를 기업고 성사시키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시민들께서 다소 실망하거나 또 다소 피로감을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십 년 동안 누적돼온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의 불신과 반목 네. 이런 것들이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을 돌파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